등차 수열은 같은 차를 가진 수열이라면 등 비수열은 같은 비를 가진 수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같은 비를 가졌다. 그냥 곱하기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마찬가지로 첫 장이라고 하고요. 이때 똑같은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통된 비다 라고 해서 공비라고 하며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 등비수열은 어떻게 쓰냐면 AN이라는 애를 첫 항에서 공비는 보통 이제 비율이라는 R에서 와서 공비를 n-1번만큼 곱한 거다라는 표현으로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항.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도 등차수 일반항 따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합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쓰고 그들 간의 관계, 얘는 R씩 곱하게 된 것이므로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또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라고 말을 하면 중항은 어떻게 되냐? A, B, C라는 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항은 제곱을 한 게 A 곱하기 C가 된다 라고 해서 B는 루트 AC 이렇게 쓰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등차 중항은 뭐라고 썼냐면 2분의 A 더하기 C고요. 등비 중항은 루트 AC죠.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네, 산술기압.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에서 기압 평균이라는 게 왜 있다는 표현을 쓰냐라고 했을 수 있는데 등비 중항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 그럼 합은 어떻게 하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등차 수열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A 더하기 AR AR의 n-2제곱 AR의 n-1제곱 이걸 더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SN이라고 삼겠다는 거죠. 이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더할 방법이 없어요. 등차수열의 합처럼 뭐 첫 번째랑 끝에 번째를 더한 게 뭐 어떤 같은 비율을 갖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본 적이 있거든. 많이 비슷하지 않는데 살짝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겠죠, 그렇죠? 순환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순환소수 기억나요? 0.12 땡땡이 왜 9분의 10이죠? 99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왜 99분의냐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R을 곱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에다 R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AR 더하기 AR 제곱 AR n-2제곱 얘가 AR n-1제곱 얘가 이렇게 왔고요. 얘는 이렇게 가고요. 얘가 어디로 가요? AR의 n제곱 됩니다. 이때 주목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1-R의 SN이라는 애가 나머지 다 날아가고 A-A의 R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SN을 뭐라고 하냐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씁니다.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오늘은 이것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것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난이도가 등차 수열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 유형 14부터 25까지만 하면 되니까 지난번보다 숙제도 좀 줄어요. 딱 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다 일단 표현해보죠. 좀 적어두고 합시다. 등비수열이라는 애가 AN은 AR의 n-1제곱이라고 하고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의 R이 된다라고 말을 하며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은 B 제곱은 AC B는 루트 AC보다는 B 제곱은 AC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을 따지는 건데 그럼 여기에 규칙은 뭐냐면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하기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 있죠. 얘네 둘 곱한 거랑 여기 둘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래서 곱하기 양 끝을 곱한 것들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하는데 문제는 이 곱하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하기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 등비수열은 규칙을 등차 수열보다는 좀 덜 쓰고 오히려 이 식을 이용하는 문제 풀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합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 곱하기에 대한 규칙을 찾는 거지만 잘 좀 식으로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더 많아진다. 그래도 우리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규칙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더 좋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볼게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죠. 유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유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A2가 10이고요. A4가 100이랍니다. A2라는 건 저기에 따르면 AR이고요. 얘는 AR 세제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연립을 할 때 나누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 뭐 해주면 나누기 해주면 R제곱이 10이다. 그럼 사실 R은 루트 10이라고 나오긴 하거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쓰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하라고 한 것만 해봅시다. A1, A3, A5, A19. 그럼 얘는 그냥 문자로 써볼게요. A, AR 제곱, AR 4제곱, AR 18제곱까지 있죠. 맞아요? 근데 곱하기야. 곱하기는 우리가 지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A가 몇 번 곱해져 있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등차 수열이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로 표현하는 걸 추구합니다. 2 곱하기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뭐예요? 홀수니까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죠. 1부터 10까지라서 몇 개예요? 10개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R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지수가 2씩 커지잖아요. 맞죠? 근데 지수 법칙에 따르면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하기 하는 거죠. 이거 지수의 등차 수열의 합이 생긴 거예요. 첫 항 누구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깔끔하게 편하게. R의 0제곱인 거예요.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10개라고 치부하죠. 그럼 A의 10제곱 R의 90제곱 이 궁금한 거야.
아, 그러면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AR이 10이잖아, 그치? 그래서 AR의 10제곱이랑 R의 80제곱을 곱한 걸로 생각을 할 거고, AR의 10제곱은 얼마예요? AR이 얼마야? 10이죠? 10의 10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 10이라서 얘는 10의 40제곱이 되고 최종적으로 10의 50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85번) 첫 항이 6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분의 A3 A3분의 A5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앞서서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거 보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즉 얘랑 얘는 r만큼 차이 나고요. 그럼 그에 따라 얘는 r 제곱만큼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r 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4분의 1은 0이라 r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죠. 자, 1은 몇 항이네요? 1은 64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 곱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몇 번 곱해야 돼요? 6번 곱하는 거고, 그럼 A7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답은 제7항이라고 써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 왼쪽에 있는 것들만 잘 기억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엄청 색다른 게 존재하진 않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988번. 그래서 이게 지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다 보니 앞에서 배웠던 지수 함수 개념 혹은 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거죠. 988번. 등비수열에 대해서 로그 A2, AR로 쓰죠. 2분의 1이고요. 로그 A5, AR의 4제곱이라고 쓰죠. 그게 2랍니다. 둘을 어떻게 연산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쓸까요? AR은 10의 2분의 1제곱, AR 4제곱은 10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연립해야지 우리가 R에 대한 정보랑 A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어떻게 연립해요? 그쵸? 빼기가 아니에요. 나누기 하는 겁니다. 둘 나누기 해주면 R 세제곱이 10에 얘에서 얘 나누는 건 지수끼리 빼기니까 2분의 3제곱 돼서 R2라는 게 10의 2분의 1제곱. 그럼 A라는 게 깔끔하게 나오죠. A가 1이 됩니다. 문제에서 말한 AN은 10의 2분의 1의 n-1제곱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 근데 그게 10의 제곱과 10의 4제곱 사이라서 2분의 n-1이 2와 4 사이가 되고요. n이라는 게 5랑 9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몇 개요? 6, 7, 8, 3개. (991번) 991번 2와 64 사이에 9개의 양수를 넣었대요. 2, x1, x2, x9, 64. 얘네가 등비수열이랍니다.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로그 2의 x1부터 로그 2의 x9까지. 자, 근데 로그끼리 더하기 하면 뭐라고?
곱하기라 했죠. x1, x2, x8, x9라고 했어요. 근데 곱하기 어떻게 하자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네요. 마치.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둘을 곱한 건 이 둘을 곱한 거랑 동일하다. 즉 여기에는 2 곱하기 64라는 게 2분의 9쌍이 있다는 거죠. 맞죠? 1부터 9까지니까 9쌍이 아니라 2분의 9쌍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2 곱하기 64, 2의 몇 제곱이에요? 7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63제곱이고요. 우리 로그에서 했어요. 이거분의 이 로그 2의 2분의 63제곱은 얘랑 얘를 써주면 된다. 즉 2분의 63이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답입니다. (996번) 한 자리 자연수 블라블라는 언제나 대입을 유도한다라고 말했어요. 0.a 땡 0.0b 땡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니? 맞아요. 90분의 b. 잘했구만. 0.00c 땡 900분의 c라는 거죠. 등비수열이래요. 3개가 등비수열이다 하면 저희 중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90분의 b의 제곱은 9분의 a 곱하기 900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b제곱은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래요. 근데 a, b, c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네? 그러면 그냥 대입을 천천히 해봅시다. 1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2의 제곱, 그럼 얼마나? 4가 되는 숫자 누구 있어요? 1, 4. 맞아요? 3의 제곱, 9가 되는 숫자가 있어요? 1, 9. 4의 제곱, 16 되는 숫자 2개 있어요? 2, 8. 또 누구 있어요? 5의 제곱, 25 되는 거 있어요? 6의 제곱 있어요? 그쵸, 6의 제곱 있죠. 4, 9. 그래서 4쌍이 있습니다. 직접 세줘야 돼요, 이거는. B 세고, 그 다음에 AC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999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애들을 찾아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공비가 자연수래요. 그래 공비부터 정합시다. 공비가 얼마면? 2인 숫자를 정해보죠. 공비가 2인 숫자 누구 있어요? 1, 2, 4, 8 있죠. 맞아요? 키울 수 있어요? 누구로? 첫 항을 바꿔주죠. 첫 항 2, 4, 8, 16. 그럼 첫 항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어요? 3도 되겠고 4도 되겠는데 언제까지? 12, 24, 48, 96까지. 왜냐면 여기가 8의 배수거든? 그래서 8의 배수 중에 끝에 있는 걸 세준 거예요. 그래서 12개 있습니다. R이 3이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3인 거 1, 3, 9, 27. 2인 건 얼마죠? 2, 6, 18, 54. 27씩 늘어나죠? 그래요? 그래서 3, 9, 27, 81. 끝. 몇 개? 3개. 공비가 4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1, 4, 16, 64. 한 개밖에 없겠죠. 공비가 5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16개입니다. 직접 세는 거예요. 자연수 블라블라는 계속 말해요. 직접 세는 게 기본이다 라고. 등비수열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도 문제지만 저 등비수열의 활용을 좀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건 곱하기 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게 됩니다. 닮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비례식으로 푸는 게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3, 4, 5예요. 여기가 10이면 이게 30이면 얼마니? 그래서 닮음이면 40이랑 50이죠. 맞아요? 이걸 살짝 꼬아내 봅시다. 닮음이요. 얘 길이 얼마죠? 여기 길이 얼마예요? 요 얘기하면은 보통 비례식을 쓰려고 해요. 요러면은 의미가 퇴색됩니다. 비율 관계가 존재한다는 건 얘에서 얘 만들려면 이들 간의 비율 관계가 여기도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얘로 곱하기 얼마 했어요? 3분의 4 했죠. 그럼 이것도 그냥 곱하기 3분의 4 하면 돼요. 3분의 뭐 76 이렇게. 다르진 않아. 같은 얘기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얘로 변하는 게 어떤 비율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곱하기를 진행한다는 게 이 등비수열의 공비라는 개념과 맞닿고 그래서 닮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매번 이걸 보면서 아직도 중학교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면 저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할 등비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제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매번. 뭐 말하는 거지? 뭐 말하는 거지? 뭐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닮음을 이용할 때는 곱하기가 얼마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에서 얘로 얘가 지금 닮음이라면 그럼 얘랑 얘를 지금 곱하기 3분의 19 했죠? 그럼 얘에서 그냥 곱하기 3분의 19 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닮음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닮음비.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3번을 봅시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돼요. P1이라는 애가 1,0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를 P2라고 했고요. 다시 여기서 뭘 해요?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수선의 발을 내렸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존재 이유가 여기 45도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45도. 45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1대1대 루트 2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2분의 1의 10제곱이 되는 선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자, 여기 길이가 얼마죠?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그 다음 길이가 얼마예요? (1대1대) 루트 2라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여기에서 루트 2분의 1. 방금 여기에서 루트 2분의 1 곱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루트 2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그쵸. 루트 2분의 1의 제곱.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연산을 완료하는 순간 규칙이 이해가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규칙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P1, P2가 루트 2분의 1이고 P2, P3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Pn 플러스 1은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일 것 같아요? 요렇게 관련을 지어야 되고 누구랑 관련 지으면 좋겠어요? 여기 1일 때 1제곱, 여기가 2일 때 2제곱이라는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n일 때 몇 제곱? n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건 누구? P20, P21. 이게 계속 언급했던 규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이해하려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해야 되고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나옵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드러났을 때 규칙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물론 규칙을 오히려 완료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애죠.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막 이런 거 공통수학 원에서 했을 때 세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규칙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규칙이 좀 깔끔하게 보인다. 그리고 규칙을 본다는 건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이렇게 써지는 애잖아. 걔랑 이 변하는 숫자를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을 지어서 써야 됩니다. 알았죠? 이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식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는 최대한 저 n과 관련 지어서 숫자를 써달라.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였죠? 51부터 99까지가 있을 때 3인 배수가 맞죠? 이때 얘네를 어떻게 써달라?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3 곱하기 17이고 3 곱하기 33이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연습을 해달라는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은 맥락. 최대한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여러분이 제안했던 그냥 빼서 나누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만 규칙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랑은 살짝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1009번은) 그냥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 그냥 어려운 문제긴 해요. 설명은 해볼게요. 3, 33, 333. 그 다음 숫자가 뭐죠? 그 다음 숫자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숫자 말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얘를 n과 관련 지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1과 관련 짓고요. 얘를 2랑 관련 짓고 얘를 3과 관련 짓고요. 얘를 4랑 관련 짓고 얘를 5랑 관련 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걸 10번째까지 더하래. 그리고 그 더한 결과라고 써놓은 게 뭐 10의 9제곱 이따위로 써놨어요. 뭔가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문자로 1로, 2로, 3으로, 4로, 5로 표현하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대놓고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을 합니다. 보여요? 근데 어려워요. 알았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해설지는 다르게 표현했을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해설지 보고요. 정수적인 풀이 방법은. 근데 그거나 이거나 어차피 어려워서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3, 33, 333, 3333, 3333. 얘네를 우리가 가까이 숫자랑 관련 짓긴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할만하대요. 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랑 얘는 관련성이 보이나요, 혹시? 얼마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저 숫자들을 우리가 3분의 9, 9, 9, 9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3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걸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거든. 등비수열이 아니죠. 등비수열 아니에요. 등비수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쪼개서 해야 돼요. 얘 3분의 1을 개수니까 3분의 1에 10-1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여기에 10의 제곱 얘는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쓴다 했어요? 저기 공비 얘 지금 뭐예요? 10의 제곱 10의 n 10제곱 공비가 10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몇 개? 1부터 10까지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려워요. 계산을 완료하면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통분을 했을 때 9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얘가 90이라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재에서 뭐라고 썼냐? 27분의 100에 10의 9제곱 마이너스 1로 써달라고 이제 교재에서는 써있죠.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좀 어렵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개요만 이야기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숫자를 저 3이라는 것을 그냥 33을 뭐라고 하냐면 10 더하기 1에 333을 10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저 하나하나의 숫자가 이미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30,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30 더하기 300.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기본 원래 풀이 방법이라서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쉽지 않다면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AN분의 1도 등비수열입니다. 그렇겠죠. 원래 거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면 밑에 거는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분수를 등장시키는데 그냥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한결 쉽다. 문제에서 말하는 S에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인데 이 말은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N분의 1이라는 것의 첫 항을 B라고 AN분의 1을 B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씁시다. A라고 하면 니네 또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B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게요. 등비수열이라며. 그치? 그래서 S3이라는 건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게 27분의 1이래.
S6이라는 건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의 공비의 개수만큼 마이너스 1이래. 그게 3이랍니다. 이 둘 보면서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이 둘 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합차 공식이죠. 세제곱과 6제곱이라서 맞죠? R-1분의 B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내가 뭐라고 얘가 얼마라 했어요? 얘가 위에서 27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얼마야? 81이야. 그래서 R의 세제곱이 얼마가 돼요? 8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R을 세제곱근 80이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S12입니다. S12는 어떻게 구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12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저 R을 세제곱근 80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B를 구하고선 계산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뭘 생각해주면 좋아? 제도? 곱셈 공식을 떠올리는 게 좋고, 제도 당연히 누구를? 그쵸. 합차 공식을 써주는 게 좋겠다. 지수가 2배가 됐다는 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얘가 얼마니? 3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아래 6제곱은 아래 세제곱이 80이니까 80의 제곱 6400일. 이게 맞나 싶지만 그게 맞습니다. 19200일. 이게 3이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네요. 1018번. (1018번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말끼리 이해하기 좀 어렵달까? 거리가 10km인 마라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열심히 달렸나 봐. 그쵸? 열심히 달렸는데 갈수록 어때요? 지치지. 지치니까 어때? 속도가 줄어든대요. 속도가 줄어든다는 걸 다른 말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이 10% 증가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4km 1, 2, 3, 4 4km까지는 시속 8km로 달렸대요. 몇 분 걸렸니? 몇 시간 걸렸니? 몇 시간? 2분의 1시간 맞죠? 2분의 1시간이니까 여기 4개가 2분의 1시간이잖아. 그럼 하나에 몇 시간? 그렇죠. 8분의 1시간씩 걸린 거죠. 야, 너 초등학교 가고 싶어? 똑바로 안 해? 근데 그 다음 1km가 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걸린 시간에 10%가 더 걸렸대. 10% 증가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잘 말했어. 여기 직전에 있던 거에다가 1.1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 8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 맞아요? 1.1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말하는 이 총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1부터 8분의 1 곱하기 1.1의 6제곱까지 더하는 겁니다. 맞아요? 얘를 더해달래. 근데 1.1의 6제곱 너 할 수 알아?
우리 못하죠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알려줬어. 1.1의 6제곱을 얼마로 생각해라? 1.8로 생각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쵸? 등비수열의 합을 써달라는 거죠. 얘 놔두고요. 얘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얼마예요? 8분의 1 곱하기 1.1이 첫 항이죠. 곱하기 공비 개수 몇 개예요? 6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0.1분의 1.1이잖아. 0.1분의 1.1이 얼마야? 11입니다. 1.1의 6제곱이 1.8이라서 0.8이에요. 잠깐 0.8? 0.8이랑 8분의 1? 아 이거 알았다.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1입니다. 즉 10분의 얼마? 16시간 걸린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리고서 문제를 봤어요. 봅니다. 몇 번이니? 10분의 16시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는데 몇 분이에요? 시간은 1시간에 몇 분이야? 곱하기 60 하면 됩니다.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 96분. 96분을 뭐라고 써놨어요? 4번으로 써놨죠. 1시간 36분으로. 맞아요? 질문 있어요? (1022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딱 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가집시다. 마찬가지예요. Sn 빼기 Sn-1은 AN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자에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반드시 따로 S1은 A1이다 라는 걸 따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쵸? 거기에 착안해서 Sn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라고. 그쵸? 그럼 Sn-1은 얼마예요? 2의 n제곱 빼기 2인데 둘 빼면 얼마니? AN은? 야, 얘에서 얘 뺄 줄 알아? 어떻게 빼? 뭐가 거슬려? 플러스 1이 거슬리죠? 그래서 그걸 개수로 꺼내면 얼마? 2,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뺐으니까 2의 n제곱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다 딱 1 대입하면 2 되거든? 그래서 얘가 그냥 n이 1 이상일 때부터라고 허용이 돼요. 그럼 AN은 2의 n제곱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거든? 야, 사실 요 정도는 그냥 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숫자도 익숙하잖아요. 그냥 계산이 됩니다. 2 더하기 8 더하기 32 더하기 128 더하기 512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10, 160, 170, 682. 그렇죠.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건 뭐 등비수열의 합이고 자시고 그냥 계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라스트 원. 자, 원리합계입니다. 이거 설명이 좀 길어요. 원리합계는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나올지 모르겠네.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빠진 주제인데 하필 얘가 있는 교과서가 몇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신사고 교과서였고요. 천재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말다시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과서 없으면 잘 안 나와요. 일단 얘기부터 합시다. 원리합계가 뭐죠? 원리합계가 뭐야?
중졸이면 이 정도 알아야죠. 그쵸? 원리합계라는 말 모르면 이거는 이제 중졸이 좀 퇴색된다. 원리합계가 뭐야?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즘 주식이 한창 붐이니까 이제 영훈이네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영훈이 이제 대학교 가야 되잖아. 대학교 등록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야. 요즘 은행 이율이 쓰레기거든. 이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걸로는 은행이 대학 자금을 만들 수 없어. 대학 자금이 얼마예요? 우리가 여러분 국립대를 안 갔다는 전제하에 한 학기에 한 500, 한 학기에 4,500 정도 잡고요. 두 학기에 800, 생활비 따지면 1000.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씩 잡아먹는 이제 기계가 됩니다. 그렇죠? 4년 동안. 참고로 자취를 안 했다는 전제하에, 집에서 통학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통학했다는 전제하에 1,000. 최소 4,000. 얘가 막 까불어. 자취할 거야! 막 하면서, 맞죠? 자취하면 한 달에 100 정도가 더 들어요. 플러스 100. 왜냐면 월세가 이제 서울에서 월세를 잡으면 고시원도 3, 40 하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밥 몇 끼 먹을 거야, 너? 2끼. 하루에 한 끼에 얼마 정도 해? 10,000원. 맞죠? 오소 12,000원이나 먹으려고 그래. 만 원? 그럼 2끼 얼마야? 2만 원. 그러면은 30일 얼마야? 60만 원.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방세 40만 원 하면 얼마? 100만 원 추가 한 달에. 만약에 그러면은 너희가 1년 동안 자취를 해. 그럼 얼마가 들어? 1,000만 원씩 더 드는 거죠. 그래서 8,000. 그렇죠? 이게 여러분 대학교 등록 하자마자 들어가는 예상 비용. 자취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상 비용. 오케이? 생각보다 작진 않죠? 부모님도 갑자기 8,000 내놓으시오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 미리 저금을 하셔야 돼요.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돈 벌기 괜찮대 라는 소문을 들으셨나 봐. 주식을 합니다. 주식이 지금 우리가 올해는 좀 말이 안 되는 케이스였고 작년에는 진짜 말이 안 됐거든. 2배가 올랐거든. 이런 건 1년 동안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1년 동안 2배가 됐다라고 하자. 1년 동안 2배가 되면 우리가 4년이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얘 지금 대학교 2년 뒤에 가잖아. 2년 뒤에 몇 배가 돼요? 그렇죠. 4배예요. 3년 뒤에 몇 배가 돼요? 8배예요. 4년 뒤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6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그래? 어? 왜 2배나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경제학자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그렇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달로 하자. 한 달로 하자.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한 달에 10%씩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서 한 달에 얼마씩 넣으면 8천만 원 만들 수 있을까? 지금 2년 동안 24개월 동안 넣어야 돼. 24개월 동안 넣을 건데 한 달에 얼마 해야지 8천만 원 만들어요? 산술적으로 생각해봐. 8천 나누기 24 하면 대략 한 350 정도 넣어야 될 것 같다. 한 달에. 와, 이건 빡세네, 맞지? 2년 동안 8천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너희 졸업할 때까지니까 6년 동안이라고 하자. 60개월. 5년 동안이라고 하자. 60개월 동안 8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저금통에 넣는다고 하면 100만 원? 그냥 120만 원? 130만 원 넣어야겠죠. 130만 원 넣는다고 하죠. 자, 근데 이걸 저금통에 넣는 거는 130만 원 동안 대충 했을 때 60만 개월이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10%씩 주식이 오른다고 합시다. 한 달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해요. 말이 안 되는 수치야. 근데 넣는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원리합계입니다. 자, 첫 달에 130만 원을 넣어요. 그쵸? 이게 1달이야. 1월이야. 1월이라고 칠게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달에 130만 원을 또 넣으러 갔어. 어플을 켰어. 주식 어플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했거든. 130만 원 넣으러 왔죠. 그랬더니 웬걸? 제가 뭐가 붙어 있어? 수익이 붙어 있어. 그게 얼마야?
10% 붙어 있어요. 그렇대. 10% 붙어 있네. 그치? 그렇잖아? 한 달에 10% 오른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이게 2월이겠죠. 2월 초에 넣으러 갔어요. 그럼 3월 초에 돈을 또 넣으러 갔을 때 어때? 또 130만 원 난 새로 넣을 건데 얘한테 이자가 붙어 있는 거야. 얼마큼 이자가 붙어 있어요? 1.1. 여기는 한 번 더 붙어 있죠. 내가 첫 달에 넣은 건 이자가 두 번 붙어 있는 거야. 10%가. 그치? 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이걸 우리가 복리라고 해요.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거. 복리라고 합니다. 곱하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짓을 몇 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60개월 동안 한대요. 그럼 60개월 초에는 맨 마지막에 130억을 넣었는데 그럼 이게 몇 제곱 돼? 130 곱하기 1.1에 몇 제곱이야? 59제곱. 그래, 잘만 했어요. 2일 때 1제곱이고 3일 때 2제곱이죠. 그러니까 60개월일 때 얼마야? 59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 찾을 땐 초에 찾을 것 같아? 말에 찾을 것 같아? 말에, 돈은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야. 왜? 그래야지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기분이 조금 좋다고. 기분이가 좋다고. 그래서 60개월 말에 돈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이걸 더한 걸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말하며 동시에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영은이 부모님께서 찾는 돈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마치 뭐야?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만약 계산을 한다고 칩시다.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첫항 이거죠? 곱하기 1.1의 60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1.1에 잠깐만. 어라? 이거 안 되네. 이거 확장 안 되나? 계산기가 필요한데. 됐다. 1.1에 어딨냐? 60제곱은 304. 304. 그럼 이 0.1분의 130 곱하기 1.1이랑 그냥 사실 11이고요. 이거 그냥 줄여서 303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계산하기 힘드네요. 130 곱하기 303 곱하기 11은 433290 만원. 금액이 이상해졌죠? 43억 3920만 원입니다. 알았죠? 이래서 주식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적금을 넣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이건 사실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저기 이름 뭐야, 걔? 테슬라, 이렇게 엔비디아, 걔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에, 엔비디아에 5년 전부터 월에 100만 원씩 넣은 사람은 얼마? 이미 40억 넘게 있습니다. 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물론 같은 해에 저기 니네 아는 회사 뭐 있냐? 유명한 회사. 유명한 회사 뭐 있을까? 5년 동안. 그래, 삼성전자에 넣었다고 하자. 5년 동안 삼성전자에 넣었어요. 그럼 얼마 어떻게 됐냐? 이게 월마다 걔 수익률이 얼마일까? 결국 5년 동안 걔가 5년 동안 잠깐 5년 전에 몇 년이지? 21년인가? 5년 동안 2배 됐습니다. 300가 아니에요. 2배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걸 골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 때문에 막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코인 한다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곱하기 복리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주식이란 거는 불안정성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10% 까먹을 수도 있거든? 10%씩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0%가 0.9에 60제곱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그렇죠?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1023번처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이율이 4%, 1년에 이자를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4%로. 아까보다 뭔가 좀 째째한 것 같죠? 4%로.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율은 나라에서 정합니다. 나라에서 정해서 그거보다 너무 높게 갈 수도 없고요. 너무 낮게 가면 또 안 돼요. 나라에서 정한 대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이라는 곳에서 정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에서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우리는 기준을 이걸로 잡겠습니다.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더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높여? 높으면 좋잖아.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적은 막 쌓이잖아. 왜 굳이 한 2, 3%밖에 안 돼? 그 금리보다 높게 대출 이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이게 만약 4%면 1,040만 원이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1,1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은 이래서 돈 팔아먹는 거예요. 나한테 40만 원 주고 나 돈 빌려준 애한테 100만 원 받아서 60만 원 얻는 거. 이게 은행이 돈 버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돈 빌리잖아? 좀 웃긴 게 있어. 은행한테 내가 말을 해. 저 집 사고 싶은데 한 10년 동안 집값 낼게요. 저 이자 내겠습니다. 하고 대출을 했어. 근데 와, 씨, 나 로또가 당첨된 거야. 신난다. 저 이제 지금 돈 갚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8년치 미리 다 갚겠습니다. 하면 은행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요. 근데 만약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내. 라고 합니다. 아니 너 왜 함부로 네 마음대로 우리 계약 10년짜리인데 8년이나 먼저 내. 그럼 안 되잖아. 더 내. 하면서 중도 상환. 중간에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웃기죠. 뭐 그냥 더 낸다는 게 10년치보다 더 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0년은 나머지 8년 동안 내가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이자를 안 내잖아. 그거의 일부분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안 내, 그러니까 낼 거를 미리 내라. 그런 느낌입니다. 은행은 저렇게 동장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리합계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내가 설명한 내가 얼마씩 저금하면 얼마 돼?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바로 이 개념에서 출발한 할부 개념이에요. 할부가 뭐죠? 맞아. 개월로 나눠. 예를 들어서 지금 찬비가 뭐 갖고 싶어?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아이패드 얼마죠?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비싸졌어요, 아이패드가. 200만 원을 한 번에 내려고 하면 어때? 살짝 부담스러워. 살짝 부담스럽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내. 그걸 우리가 할부라고 해요. 맞죠? 그럼 나눠내는 거야. 얼마씩 나눠낸다고? 5개월 낸다고 하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야? 40만 원?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200만 원짜리 할부로 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저 부담스러워요 라는 거 시인한 꼴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말해. 내가 당신한테 뭘 믿고 200만 원을 주죠? 당신한테 뭘 믿고 200만 원짜리 발효 주나요? 당신 먹고 튀면 어떡해요? 못 갚는다고 하면 어떡해?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 못 믿겠으니까 난 이 20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은행한테 맡겼다 합시다. 은행한테 연이율, 월이율 4%를 맡겼다요. 은행한테만 4%로 맡겨도 이거 4년 5개월이면 어떻게 돼?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질게요. 4%면은 8만 원이고 5개월이면은 40만 원, 240만 원이잖아요. 그쵸? 240만 원 내야죠. 5개월 뒤에 가격으로 내야지. 라고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240을 5로 나눠주세요. 라고 한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얘도 억울하지. 뭐가 억울해? 내 건 이제 안 붙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부 개념은 이겁니다. 얘를 은행에다 집어넣었을 때 금액과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이 쌓였을 때 동일하게 되는 것. 이게 할부 개념이에요. 나도 은행에 넣고 너도 은행에 넣자. 근데 나는 달마다 넣을 거고 넌 한 번에 넣어. 대신 우리 그게 합쳐서 같아야 돼. 라는 게 할부 개념이야. 복잡하죠? 귀찮죠? 좀 내가 어때? 200만 원짜리 240만 원에 사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뭐예요? 무이자 할부예요. 근데 무이자 할부를 하려면 가게 입장에서 어때? 무조건 손해죠. 그래서 가격을 미리 올립니다. 가격에서 카드를 많이 쓸수록 가격은 실제로 올라간 상태예요. 즉
현금을 쓸수록 손해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래요. 현금을 쓸수록, 할부를 안 쓸수록 손해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현금 안 쓰고 무조건 카드만 써? 그러다가 1990년에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카드 회사들이 이제 도산할 뻔하고 그랬습니다. IMF 살짝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해? 그러면 안 돼. 현금을 쓰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가끔 하실지도 모르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쓰면 그만큼 세금 줄여줄게. 그러니까 현금 좀 써줘. 연말정산. 맞아. 연말정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 아이디어가 없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속고 사는 거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살자. 알았죠?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겠죠? 말했다시피 할부 개념은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온 학교가 근래 없어요. 없는데 문제집에 가끔 소개는 돼서 소개는 해요. 물론 세네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네는 오로지 우리가 처음 말한 적금의 개념만 있습니다. 그게 1023번이에요. 연이율이 4%합니다. 1년에 4%씩 이자가 붙는데요. 그래서 난 1년에 얼만큼 넣어요? 100만 원씩 넣을 거예요. 자, 그럼 1년 첫 번째 1년에 100만 원을 넣었죠? 그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1년이 됐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100만 원 넣으러 가요. 그럼 그랬을 때 딱 은행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자가 붙은 거죠. 얼만큼 붙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3년 초에 가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난 또 100만 원 넣으라는 거야. 맞지? 내가 여태까지 300만 원 넣었어. 근데 이자가 얘한테도 붙고요. 얘한테도 붙는 거죠. 맞아요? 차곡차곡 이자가 붙고 있는 거야. 그치? 이자 붙고 있다고. 4년 초에도 이자가 어때요? 붙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 해에 내가 돈 넣으러 갔을 때 어때요? 100만 원이 붙습니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중간만 쓸게요. 처음에 끝만 쓰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5년째 말에 적립금의 합계래. 5년째 말. 초에 넣고 왜 말에 찾아?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줘야 돼요. 은행에서. 아니 근데 님 아직 하루 남으셨는데요. 이러지 않는데. 째째하게 그러지 않겠대. 은행에서. 맞죠? 물론 지금 우리 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찾으면 안 돼요. 이렇게 원래 안 주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줬다고 한대. 우리가 수학은 일종의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준다. 그렇죠? 이걸 더하는 걸 찾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인식을 하죠. 공비가 얼마? 1.04 빼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100 곱하기 1.04예요. 그쵸? 그리고 공비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답니다. 그럼 1.04의 5제곱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려줬어요. 0.0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0.2가 됩니다. 자, 이거는 4분의 104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0.04분의 1.04라서 100 곱하기 104 곱하기 0.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 0.2랑 얘랑 곱하면 20이 되고요. 맞죠? 얘랑 약분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얼마? 520만 원. 그래서 사실 이자 5번 붙인 걸로는 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느낌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 얼마 전에 봤다. 그 뉴스에 전원주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개그맨이었던 할머니 있습니다. 배우이자 개그맨.